안녕하세요. 수능화학 만점의 문 장성문입니다. 오늘은 2024학년도 6월 모의평가 화학원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3학년도 수능하고 비교해보면 비슷하거나 약간 더 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씩 한번 해설을 하면서 중요한 내용을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은 탄소화합물이다. 에텐, 탄소가 중심이죠. 그래서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은 아세트산, 산은 물에 녹아서 H 플러스를 내놓는 물질이 산이죠. 염기성 수용액이 아니죠. 자, 그 다음에 디귿이 기화되는 반응은 흡열 반응이다. 에탄올. 기화되면서 피부가 시원해진다. 기화. 액체가 기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에너지는 기체가 높으니까 당연히 액체 상태에서 기체로 되려면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는 거죠. 흡열 반응이 맞는 겁니다. 기억 디귿이 맞네요. 자, 그 다음에 2번을 봅시다. 얘는 전자 2개 잃어서 10개의 전자를 가져요. 그럼 마그네슘이죠. 얘는 2개를 얻어서 10개네요. 그럼 산소 2-. 얘 하나를 잃어요. 나트륨 플러스 F-. 자, AD에서 이주기 원소는 2가지다. 산소랑 F니까 맞습니다. A는 비금속 원소이다. 이 마그네슘이죠. 금속. 탈락. B, D2는 B는 산소야. D는 F. 전부 다 비금속이죠. 이온결합 물질이 아니네요. 자, 그 다음에 3번을 봅시다. 쉬운 반응이네요. 분자가 5개였다가 반응 후에 4개가 됐어요. 그럼 전체 분자 수는 감소하는 반응이죠. 전후가 갖출 수가 없습니다. 생성물의 종류는 한 가지다. 지금 보면은 요 X가 2개 있어요. 반응 후도 2개야. 그 다음에 Y는 2, 4, 6, 8개. 2, 4, 6, 8개. 모든 게 다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요게 생성물이네. 한 가지가 되는 거죠. 이거는 반응식을 써봐야 되겠네. X, Y 플러스 Y2가 반응해서 X, Y2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개수비는 2대 1대 2가 되겠죠. 그럼 X가 2개일 때 Y가 4개. 그럼 여기서 생성물이 XY2가 4몰이 만들어져요. 그럼 반응한 Y2는 2대 1이니까 2몰이 반응하겠죠. 이게 맞네요. 자, 그 다음에 4번을 봅시다. 여기서는 극성 공유 결합. 원자 대 원자 결합이 극성 공유 결합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O2는 그냥 무극성 공유 결합만 있죠. 극성 공유 결합이 없어요. 그럼 해당이 안 되겠지. 그래서 극성 공유 결합이 있는 분자는 모두 극성 분자이다. 기억은 극성, 니은은 무극성. 이 2개만 찾으면 되겠네. 이제 나머지 중에서 무극성, 극성 순서가 바뀌었죠. 그러면 HCl이 얘 극성, CF4가 무극성. 얘는 탄소하고 F로 이루어진 극성 공유 결합이지만 전체 분자로 봤을 때는 이제 무극성 분자예요. 그래서 가설은 옳지 않다. 선택되는 게 5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을 봅시다. 지금 2T일 때 동적 평형 상태예요. 그럼 고체하고 기체가 평형 상태.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죠. 일어나죠. 그 다음에 기체의 양은 동적 평형까지는 계속 증가하겠지. 평형 상태에서는 이제 같아져요. 그래서 X는 A보다 크다. 맞네요. 2T일 때는 2개 속도가 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1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을 봅시다.
자, 옥텟 규칙 만족하고 CnOF야. 원자가 3개인데 원소의 종류도 3개. 그러면 얘에 해당되는 게 NOF 아니면 FCn이죠. 원자과 전자수 합 한번 구해봅시다. 질소 5, 6, 7이지. 그러면 전체가 18이 돼요. 16이니까 탈락이네. F는 7, 탄소 4, N은 5. 그러면 딱 16이네요. 그러면 얘는 FCn이야. 근데 이제 이쪽으로 왔을 때 YZ3면 이거 NF3죠. 그래서 원자과 전자가 5개, 6개짜리가 7개짜리가 3개죠. 그래서 26. 그럼 Y가 N이에요. 우리 FCn으로 많이 쓰니까 요거를 FCn 이렇게 써놓고 당황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NCF가 됩니다. 23학년도 수능에서 이런 게 나왔어요. 요렇게. 이 분자에서는 H2O, 그 다음에 OH2 다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순서를 바꿔도 상관이 없어요. 중심 원자 W로 줬으니까 얘가 이제 탄소가 되는 거고 이 양쪽은 바뀔 수가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온 결합은 근데 다르죠. 이온 결합은 이건 약속이야. A, B가 이온 결합이다. 그러면 앞에 쪽이 금속이 돼야 돼요. 그럼 양이온이 오겠죠. 뒤쪽이 음이온이 옵니다. 그래서 NaCl 항상 양이온이 먼저야. 이거는 약속이야. 근데 분자일 때는 바뀌어도 됩니다. 그래서 이걸로 이제 당황하지 않게끔 정리를 해놔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NCF, YWZ. 그럼 X는 산소가 될 수밖에 없죠. 여기서 사용이 안 된 거 산소 O2. W는 C니까 CO2가 되죠. 그럼 원자과 전자 탄소는 4, 산소는 6자리가 2개. 그럼 16이네. 자, X는 산소 탈락. 그리고 여기에 비공유 전자쌍 수는 질소의 1쌍, F의 3쌍. 그래서 4개가 맞습니다. 기억은 16. 자, 이번에는 7번을 봅시다. 제일 중요한 게 A는 5N, B는 3N이에요. 그래서 5대 3으로 존재해야 돼. 그러면 여기에서 5대 3의 비율은 이렇게 5대 3이죠. 그럼 얘가 A, 얘는 B, N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요 B의 전하는 용액의 총전하가 플러스 15야. 그러면 여기 이온들의 총전하의 합이 15가 돼야 돼요. 여기서 플러스 9가 나오고 그럼 여기서 플러스 6이 나와야지 전체가 15가 유지가 되죠. 그러면 N은 2가 되겠네요. 자, 근데 여기서 용액의 총전하도 같아야 되지만 금속의 전하도 같아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금속은 원래 전하가 없어요. 근데 내재되어 있는 게 있죠. 얘가 이온이 된다면 N 플러스를 띨 거야. 그지? 그래서 그냥 내재되어 있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금속의 전하가 총 3N이 돼요. 그럼 여기서도 금속이 얘밖에 없네. A는 3 플러스니까 6N이 되는 거죠. 6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3N하고 6이 같아야 돼. N은 2. 그래서 금속끼리도 보존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잘 사용을 하지 않지만 알아두면 이것도 편한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주로 쓰는 거는 이제 용액의 총전하가 같다. 근데 금속도 내재되어 있는 전하를 따지면 같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 자, 이제 문제를 풀어봅시다. A3 플러스는 전자를 받는 거죠. 그럼 환원, 산화제죠. 그 다음에 기억은 N 플러스 맞고 N은 2가 돼야 돼요. 이건 탈락이네. 자, 그 다음에 8번으로 갑시다.
자, 여기서 이제 s오비탈 전자수하고 p오비탈 전자수야. 그런데 그 값이 같아요. s오비탈의 전자수하고 p오비탈의 전자수. 이 값이 같은 경우가 세트가 있죠. 2, 3주기에서. 산소하고 마그네슘. 그 다음에 네온하고 인. 근데 산소 마그네슘은 얘 4분의 3이지. S전자분의 P전자가. 마그네슘은 6분의 6이에요. 그래서 이 숫자하고는 관계가 없죠. 이제 네온이 4분의 6이지. 인이 6분의 9가 돼요. 그래서 2분의 3으로 같죠. 근데 여기서 3분의 2니까 위에 게 S전자가 되는 거고 밑에 게 P전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4, 6. 4, 6. 원래는 이제 9, 6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원자번호 큰 게 이제 Y니까 얘가 인이 되는 거고 얘가 네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S전자하고 P전자를 찾으면 이 두 개의 합이 원자 번호가 돼요. 10. 요 두 개의 합이 15. 그럼 얘는 5분의 3이다. 그럼 S전자가 3이면 리튬인데 P전자가 없어요. 그러면 이거 3일 때는 정의가 안 되지. 그러면 10분의 6이야. 그러면 두 개 합하면은 16이네. 아, 그러면 얘는 황이 되는구나. 그 다음 단계는 뭐 2, 3주기에서 벗어나니까 10분의 6이 끝이죠. 자, 그래서 2주기 원소는 한 가지다. 네온 한 가지 맞죠? X에는 홀전자 수가 존재 안 해요. 네온은. 원자가 전자 수는 Y는 P야. Z는 황이에요. 얘 5개, 얘 6개죠. 그래서 탈락입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을 봅시다. 평균 원자량이 n 플러스 0.5예요. 그럼 누구 쪽에 치우쳐 있어? n 플러스 1일 때가 딱 반반이죠. 그럼 이쪽으로 치우쳐 있으니까 A가 클 수밖에 없지. 그 다음에 1g, 1g 같은 질량에 가벼운 놈이 더 많이 들어가요. 개수가 무거운 놈이 더 많이 들어가. 가벼운 놈이 더 많이 들어가겠지. 그래서 이쪽이 양성자 수가 많은 겁니다. 그러면 맞네요. 그 다음에 1몰 1몰이야. 동위원소니까 전자수는 같죠. 그래서 1이 돼야 되겠네. 그러면 기억, 니은 답이 되네요. 자, 그 다음에 10번을 봅시다. 얘는 이제 나열할 수밖에 없죠. 원자가 전자수분의 홀전자수. 대신 조기 같으면 값이 같죠. 그래서 그냥 하나만 표현하면 되겠네. 원자가 전자수 1, 2, 3, 4, 5, 6, 7. 18쪽은 빼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1빵 1, 2, 3, 2, 1. 이렇게 해서 2대 1이 되는 상황을 찾아봅시다. 요 1하고 2분의 1이야. 그래서 2대 1이네. 나머지는 없죠. 자, 그럼 될 수 있는 게 얘가 리튬하고 나트륨. 얘는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탄소랑 Si. 자, 그런데 지금 2대 1이니까 얘가 Y가 되는 놈이에요. Y보다 작은 놈이 존재해야 돼. 리튬은 없죠. 그래서 나트륨이 선택이 됩니다. 얘 나트륨. 그 다음에 원자 번호가 3이 더 커요. 그러면 Si. 얘 Si. 이 14고 얘 11이지. 차이가 3. 그럼 여기서 또 3 차이가 나면 산소가 나와야 되겠네요. 8. 자, 그럼 산소면은 탄소, 질소, 산소. 3분의 1이야, 원래 값이. 그리고 나트륨은 원래 값이 1이 돼야 돼요. 그러면 실제 값 곱하기 6하면 상대 값이 나오죠. 6하면 2가 나오겠네. 그래서 기억은 1이다. 탈락. 홀 전자수. X는 산소. Z는 Si. 둘 다 홀 전자 2개죠. 같습니다. 제1 이온화 에너지. X는 산소. Z는 Si.
그 다음에 Y는 Na. 얘는 같은 죽이니까 당연히 SI가 크죠. 뭐 역전되는 관계도 아니고. 그 다음에 SI보다 누가 더 커? 같은 족에서 탄소가 이온 에너지가 커요. 탄소보다 산소가 크니까 이것도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봅시다. 이주기 원소 옥텟 규칙 만족해요. 그럼 공유 전자쌍 표시하면 여기에 전자가 비공유가 두 쌍 있으면 되죠. 여기도. 그래서 총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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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요거는 CO2. 같은 방법으로 찾으면 얘는 F가 되겠네요. F. 그 다음에 여기 두 쌍이니까 두 쌍이 비공유가 있겠죠. 그럼 Y는 뭐 산소 찾은 거고 F. 자, Y가 산소, Z가 F. 4개의 결합선 뻗을 수 있는 거 탄소죠. 이렇게. 극성 분자는 얘랑 얘가 극성이지 요거 무극성 두 가지 맞습니다. 결합각 가가 직선형 구조죠. 그래서 180도. 당연히 얘는 구분형이니까 작을 수밖에 없죠. 중심 원자의 비공유 전자쌍 요게 있네요. 얘 없네. 얘도 없네. 그럼 딱 한 가지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을 봅시다. 몰롱도하고 중화적정은 비율로 풀면 빨리 푸는 경우들이 많아요. 얘도 요 몰롱도 퍼센트 농도로 변환하는 공식이 있죠. 몰롱도는 분자량분의 10D%. 그래서 몰롱도하고 퍼센트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얘 분자량이 3, 1 요걸로 한번 써봅시다. 10은 어차피 두 개가 지워지니까 밀도 DA 거. DA, 얘는 DB. 그 다음에 여기다가 퍼센트만 넣으면 돼요. 퍼센트 구하러 갑시다. 용액의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이 퍼센트죠. 그러면 요거는 그냥 둘 다 지워져요. 얘 이제 퍼센트가 2분의 1이야. 얘 2야. 그럼 퍼센트 농도는 1대 4가 돼요. 그럼 여기다 1대 4 집어넣어 버리면 12dB분의 DA가 되네요. 그래서 Y분의 X의 답을 구하면 됩니다. 이게 이제 공식을 외워서 푸는 거고 뭐 정석으로 풀어도 상관없어요. 정석으로 한번 풀어봅시다. 정석은 이제 몰롱도를 그대로 이용하는 거야. 얘 부피분의 몰수죠. 그럼 용액의 부피를 찾아야 돼. 그러면 용액의 밀도가 용액의 부피분의 용액의 질량이지. 요 분자가 용액이에요. 용액의 질량. 용질의 질량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용액의 질량이 있으니까 얘분의 얘를 하면 용액의 부피가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 21이니까 21 해주면 용액의 부피비가 나와요. 얼마? 2dB DA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용질의 몰수만 올리면 몰롱도가 되는 거죠. 몰수가 1대 2야. 질량이. 분자량이 이제 3대 1이니까 몰수가 나오겠죠. 그럼 1대 6이 나오죠. 그럼 몰수가 1대 6이니까 이걸 정리해주면 이제 Y분의 X가 나옵니다. 그럼 12dB DA. 아까 퍼센트 정도로 구한 값하고 같죠. 뭐 어떻게 구해도 상관이 없어요. 비율로 구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서 이제 칠판 정리한 다음에 다시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이어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바닥 상태 전자 배치에서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중 n 플러스 L이 가장 큰 오비탈. 그럼 2죽이니까 뭐 1s보다는 2s가 큰 거고 2s보다는 2p가 크겠죠. 근데 주로 이제 2죽이니까 여기서 보면 되겠네. 자, 그럼 리튬부터 한번 따져봅시다.
리튬은 1s에 2개 채우고 2s에 하나예요. 그럼 n 플러스 L이 얘는 1이고 얘는 2고 얘는 3이죠. 그래서 요게 2s, 2p 순서대로 이제 n 플러스 L이 가장 큰 오비탈이 되는데 거기에 전자가 s에 하나가 있어요. 그럼 기억에 하나가 있게 되는 거죠. 기억에 들어있는 전자수를 구해야 되니까. 자, 베릴륨은 2s에 2개야. 그럼 기억에 2개. 이제 붕소는 2s에 2개 채우고 2p에 하나 채워야 되니까 얘가 n 플러스 L이 가장 큰 오비탈, 전자는 하나. 탄소는 2p에 2개. 그래서 2. 질소는 3개니까 3. 산소는 2p에 4개니까 4. 근데 3개가 최대니까 요 밑으로는 이제 따질 필요가 없죠. 자, 그러면 3개짜리는 질소가 돼요. 그 다음에 유효 핵전하는 같은 주기에서 이게 원자 번호에 비례하죠. 같은 족,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에 비례. 그래서 얘가 질소다. 그 다음에 이제 기억에 들어가는 게 전자가 2예요. 2는 탄소하고 베릴륨인데 얘가 탄소면 이 사이에 원자 번호 가지고 있는 놈이 정의가 안 되죠. 그래서 얘는 베릴륨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게 붕소. 이제 하나짜리가 리튬이 하나 남았네요. 이렇게. 그래서 Y는 탄소가 아니죠. 원자 반지름은 X가 리튬, Z는 질소. 그럼 당연히 X가 크지. 전기 음성도는 Y, 베릴륨. 그 다음에 W는 붕소예요.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에 비례하죠. 그래서 반대가 돼야 되지. 탈락입니다. 또 하나의 추가로 이 유액전하를 여기가 1로 잡았어요. 그러면 리튬은 1보다 크게 표시가 돼야지 원래 정확한 표시죠. 그림이 좀 잘못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을 봅시다. 먼저 M의 개수가 A예요. 그러면 여기도 맞춰줘야 되죠, 개수를. 그러면 요것도 A 놓읍시다. 그러면 CL이 B면 요것 B. 그 다음에 H가 EC가 있어요. 얘 EC. 그럼 F는 EC. 자, 그 다음에 이제 전하량 보존을 써볼게요. 3A, 여기는 마이너스 B. 그 다음에 반응전은 이제 다 구했어요. 반응 후는 마이너스 B, 여기 2A 플러스 EC가 있네요. 그래서 BB 지워지고 넘기면 A는 EC. 그래서 C로 다 통일하는 게 편하죠. A는 EC. 자, 그 다음에 또 산소 원자 보존시켜 볼까요? 4B. 여기는 C. 여기서 산소 원자가 A야. 근데 A는 EC라며. 이거 EC. 그래서 C는 4B가 돼요. B는 4분의 C. B하고 D가 같으니까 얘가 4분의 C가 돼요. 그럼 정리해주면 분모 3C. 그 다음에 여기는 4분의 9C. 그죠? 그래서 3C, 3C 지우면 4분의 3이 답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15번을 봅시다. 좀 이 문제가 이제 좀 당황스러운 문제인데 어떤 부분인지 한번 볼게요. N 플러스 L은 가나다라에서 각각 3 이하이고 그러면 1S, 2S, 2P, 3S까지가 3 이하가 되죠. N 플러스 L. 1S는 N은 1이고 L은 빵이니까 1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얘는 2, 얘는 3이죠. 이것도 3이네. 자, 그러면 제일 작은 거를 1S로 잡아버리면 여기 1S보다 작은 놈은 정의가 안 되죠. 그러면 요거 탈락. 그럼 나는 2S가 될 수밖에 없어요. 2S. 이게 나야. 그러면 가는 2P, 3S 둘 다 되죠.
2P랑 3S가 둘 다 가능해. 그럼 나에서 지금 2S가 나왔어요. 이거보다 작은 건 1S지. 다에서는 1S 확정이야. 나에서 2S. 에너지 준위가 같으려면 수소니까 얘는 2P가 돼야 되죠. 라가 2P야. 근데 여기서 이제 라가 2P인데 나가 2S야. 그럼 ML 값이 2S는 빵이니까 얘가 플러스 1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둘 중에 하나가 선택이 되는데 이 조건이 제일 중요한 조건이에요. ML 전체 합이 빵이 돼야 돼. 그럼 여기서 플러스 1이 나왔으면 여기서 마이너스 1이 나와줘야 돼요. 그러면 3S가 아니야. 2P의 ML 마이너스 1짜리를 선택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1S, 2S, 2P 두 개가 나오게 됩니다. 3S는 없어요. 그게 좀 이제 헷갈리는 거였죠. 자, 문제를 풀어봅시다. 다는 1S 맞죠? ML 나는 2S야. 가는 2P야. 근데 2S는 빵이고 2P는 ML이 마이너스 1이었죠. 그래서 맞아요. 가가 2P, 라도 2P. 그러면 요거는 탈락이네요. 자, 그 다음에 16번을 봅시다. 자, 이 문제도 비율 문제예요. 지금 부피가 4의 2야. NaOH. 몰농도는 0.1이에요. 그러면 요거 곱해주면 이제 OH-의 몰수죠. 그럼 H 플러스 몰수도 같아야 되니까 실험한 게 X랑 그 다음에 X 대신에 이제 Y를 넣었어요. 2. 그러면 이게 A에 대한 몰농도라면 얘는 B에 대한 몰농도예요. 그래서 실험한 이제 몰농도. 그럼 여기서 이제 몰농도 B를 한번 표현해 볼까요? X분의 어차피 0.1, 0.1 지워지니까 AA 지워지고 X분의 4가 몰농도가 되고 얘는 Y분의 5가 몰농도예요. 그래서 요 두 개 몰농도 B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식초 1g 같은 용액일 때 이거 수용액으로 보면 되죠. 수용액 1g에 용질이 16대 15예요. 용질의 질량을 그냥 16대 15. 그런데 용액의 질량이 같으니까 이거 퍼센트 농도로 바꿔도 돼요. 퍼센트 농도. 그러면 이거를 몰 농도로 바꾸는 거 어떻게 바꿔요? 아까 분자량분의 10D 퍼센트. 분자량은 지금 같아요. 10도 같아. 그러면 DA 퍼센트는 16이야. 16DA. 얘는 15DA. 이게 몰농도의 B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요거 정리만 해주면 돼. X분의 4대 Y분의 5는 16DA 15DB. 그래서 요거 지우면 4, 얘 지우면 3. 그래서 Y분의 4DA는 X분의 3DB. 그래서 XY 요걸로 이제 정리만 해주면 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몰농도나 중화적정에서 비율을 사용했습니다. 자, 이제 17번 봅시다. OH-의 몰농도를 구할 수가 있어요. B를. 그러면 얘 몰농도는 몰수가 같으니까 부피의 반비례 100대 1이 돼요. 뭐 정석으로 풀려면 몰농도가 100배면 POH는 얘를 K 플러스 2로 놓으면 진한 쪽이 2가 작은 거죠. 얘는 K가 돼요. 그럼 pH는 두 개의 합이 14가 돼야 되니까 14 마이너스 K 대 얘는 12 마이너스 K. 이게 7대 3. 이걸 풀면 이제 정석으로 푸는 거지. 이제 좀 더 빨리 풀려면
여기서 pOH가 2가 작아져요. 그러면 이쪽은 pH가 2가 작아지면 pH는 2가 커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차이가 지금 4니까 이 차이가 나려면 3.5하고 1.5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가의 pH, 나의 pH. 이제 pOH를 한번 표시를 해보면 얘가 1.5면 나는 12.5가 되겠죠. 두 개의 합이 14가 되니까 가는 10.5. 그래서 액성은 가, 산성이지. 나의 pOH는 12.5 탈락. 그럼 얘를 한번 구해봅시다. 가에서 H 플러스의 양이니까 일단 몰농도 10의 마이너스 3.5. 그 다음에 OH 마이너스는 10의 마이너스 12.5 곱하기 부피가 어떻게 돼요? 부피가 1대 100이야. 1대 100. 그러면 곱하면은 10의 마이너스 10.5. 넘겨주면 7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맞습니다. 자, 이제 18번 봅시다. 자, 복잡하게 돼 있지만 전체 원자수가 10N이야. 그럼 여기를 10으로 잡으면 한 종류밖에 없으니까 38W가 10이야. 그러면 19W는 5가 돼야 되겠죠. 그럼 전체가 여기는 11이야. 그러면 23W가 6개 원자수를 가지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전체 원자수가 10인데 원자수의 비율이 3대 2야. 그럼 6, 4 아니면 4, 6이 되겠죠. X하고 Y의 관계. 그럼 여기서는 전체가 11이니까 XY가 7, 4냐, 4, 7이냐. 근데 이제 중요한 정보가 여기서 경우가 많이 나오는데 이 X의 전체 질량분의 Y의 전체 질량은 X의 몰수 분의 Y의 몰수로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X가 같을 때 Y가 6대 7 관계가 나오면 됩니다. 그게 바로 요거죠. X가 같을 때 Y가 6대 7. 그래서 선택이 되게 편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얘는 XY가 4하고 6이야. 38W가. 그럼 이거의 반이니까 여기 XY는 2, 3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래서 5가 만족을 했어요. 그럼 6자리가 4, 7을 다 만족을 시켜야 돼. 그럼 2, 3 빼면 2, 4야. 합치면 6이 나오죠. 그래서 2, 4 이렇게. 자, 그런데 이제 몰수를 모르는데 X의 원자수가 같아요. 그러면 같을 때가 이게 몰수가 같을 때죠. 그때 얘를 A로 잡으면 얘가 B가 되는 거지. 얘 A로 잡으면 얘 C. 그래서 A분의 C는 2분의 4. 1분의 2가 되는 거죠. 원자량은 어떻게 구해? 원자량은 요 두 개 몰수 더하면 19W. 얘 더하면 23W. 얘가 같아요. 그럼 이 차이가 1Y가 돼요. 그럼 이 차이는 4W. 1Y가 4W 질량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다 넣으면 이제 3개니까 12W. 전체가 19W니까 X는 7W를 가져야 돼요. X가 2개니까 하나당 3.5W. 그럼 요게 이제 같은 몰당 질량이니까 원자량 B가 되는 거죠. 7분의 8. 이렇게 해서 7분의 16 답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9번을 봅시다. 액성은 모두 다르며 산성, 중성, 염기성. 근데 뭐 중거나 마찬가지예요. 다 똑같아. 요 차이가 이제 액성을 가르겠지. 얘는 HCl이 점점 커지니까 얘가 염기성이 돼야 되겠죠. 염기성, 그 다음에 중성, 그 다음에 산성. 자, 그러면 나중에서 나가 편하지. 모든 양이온은 중성이기 때문에 NA밖에 없어요. 그러면 요거를 30mm몰로 잡아볼게. 얘는 20mm몰. 자, 그러면 NA가 30mm몰이야. 그러면 이쪽에 30.
Na. 뭐 여기도 뭐 30이 되겠죠. 근데 가에서 이제 모든 음이온. 가는 염기성이에요. 염기성이니까 OH 존재하고 A도 존재해. 그럼 OH도 30이야. 그럼 얘네들 어떻게 해줘야 돼요? 얘를 만약에 H 플러스를 2K, A, E 마이너스를 K라고 놓으면 요 35H에서 H를 빼줘야 되죠. 2K를 빼줘야 돼. 그리고 A, E 마이너스를 더해줘야 돼요. 그럼 결국 마이너스 K를 빼주는 거죠. 근데 그 30에서 마이너스 K 빼주면 20이 돼야 되니까 K는 10이 돼야 되겠네. 그러면 10, 20 이렇게 되는 거죠. 10, 20. 여기도 10, 20. 근데 여기는 중성이니까 OH가 30이면 H가 20이야. 그럼 여기 10이 돼야 되겠죠. 10, 10. 자, 여기 20, 10. 그 다음에 2배니까 20, 20이 되겠네요. 이번에는 이제 A를 구해봅시다. 여기 음이온의 몰농도가 나왔어요. 7분의 2. 걔는 어떻게 만들어져? A 플러스 40분의 음이온 수는 중성이니까 OH가 없어요. 요 20이 다야. 그럼 여기다 10배 해주면 되겠네. 2에다 10배 하면 20, 7에다 10배 해주면 70. A는 30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는 전체 90이야. 음이온 수는 산성이니까 OH가 없어요. 그럼 요것만 더해주면 되죠. 30. 그럼 3분의 1. B는 3분의 1, A는 30 해서 답이 나왔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를 봅시다. 오랜만에 이제 실린더 문제가 나왔어요. 자, 부피가 11대 10이야. 근데 조심해야 될 게 고체가 있어요. 기체의 부피인데. 얘는 제외시켜야 되지. 그 다음에 2N, 5N 합쳐가지고 5N이 10 부피예요. 뭐 리터로 잡아도 되고. 그럼 얘네들이 6하고 4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걸 그냥 몰수로 간주하는 거야. 6리터 몰, 4리터 몰. 자, 그럼 얘 부피를 어떻게 찾냐? 이거는 변화량 가지고 찾을 수가 있는데 이 전체, 반응 전 전체, 반응 후 기체는 얘밖에 없으니까 이게 1감소 반응이에요. 한계시약은 뭐 B가 되면 2 반응하는 거고 A가 되면 1 반응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보면은 A가 한계시약이에요. 그럼 A가 1일 때 전체 변화량이 1감소야. 얘하고 값이 같아요. 근데 여기서 딱 1감소했으니까 A가 1리터가 돼야 되겠죠. 그럼 나머지는 얘가 1 반응하면 C는 2가 생기지. 전체가 11이 되려면 얘는 8 이렇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근데 이거 변화량을 모르면 이제 크게 봐야지. 다시 한번 봅시다. 이제 변화량을 모를 때. 그러면 가하고 다를 비교해야 돼. 생성물이 4가 생겼어요. 4리터. 그럼 얘가 4리터면 A는 2리터가 반응해서 없어지는 거죠. A가 다 반응했기 때문에 얘가 2리터야. 그러면 B는 6리터예요. B는 얼마 반응해야 돼? 얘가 2리터 반응하면 얘는 4리터 반응해서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6리터가 남은 거야. 그러면 여기는 10리터가 돼야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일로 갈 때 A가 2리터에서 마이너스 K 반응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B는 10리터에서 얼마 빠져야 돼? 1대 2니까 2K가 빠져야 되죠. 그 다음에 C는 얼마 생겨야 돼? 1대 1이잖아. 그럼 2K. 그래서 얘네들 더하면 11리터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K는 12에서 1을 빼주면 되죠. K는 1이야. 그럼 리터를 구해주면 이제 2리터, 1리터 빼면 얘가 1이 됩니다. 얘는 8, 얘는 2. 이렇게. 그래서 변화량으로 푸는 게 훨씬 빠르죠.
그래서 각각의 이제 몰수 관계를 이제 찾았어요. 자, 그럼 이제 분자량 구하러 갑시다. 얘가 C가 2리터면 얘는 3리터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A, D의 부피당 질량비가 나와요. 이게 분자량이잖아. 그럼 1리터에는 Xg이니까 같은 1리터당 분자량이 2대 1이야. 그럼 A가 지금 32예요. B는 17이야. 그리고 D가 얼마? A의 반이 분자량이에요. 16이야. A가 32니까. 이 상태에서 이제 질량 보존시키면 그냥 C가 바로 나오죠. 얘 32, 얘는 34죠. 그래서 합쳐서 36이 반응전 질량이야. 얘가 48이에요. 그러면 C 쪽에서 18이 나와줘야 되죠. 그래야지 여기가 66이지. 그래서 66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2C니까 분자량은 C는 9가 되는 거죠. 지금 이 분자량하고 몰수 관계 가지고서 질량을 뽑아낸 거야. 32 분자량하고 1몰 곱하면 질량이 32예요. 17하고 몰수 곱하면 질량이 34야. 그래서 더해서 66. 여기도 마찬가지로 3몰하고 16 분자량 곱해서 48. 그러면 66이 나오려면 얘가 18이 나와줘야 돼요. 그럼 분자량은 9, 몰수가 2니까. 그래서 A는 32고 C는 9가 나옵니다. 자, 이제 X 구하러 갑시다. 얘 몰수가 1대 5예요. 근데 분자량이 32, 17이면 이게 질량비가 되는 거죠. A가 1리터에 2X야. 그러면 2리터면 4X가 되는 거죠. 요 질량을 8로 나눠주면 4X가 되죠. X를 붙여주면 되니까. 그럼 여기 85예요. 이거 8로 나눠주면 8분의 85. X만 붙여주면 이 두 개 더하면 이제 W의 질량이 나와야 돼요. 자, 질량 분모를 통일해 봅시다. 8, 32지. 그래서 이거 더하면 117X가 되네. 그래서 X는 8W. 여기다가 117분의 8W 해주면 이제 정리를 해주면 이제 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생각보다 뭐 새로운 유형 같은 거는 없었어요. 계속 배우던 거 다시 한번 정리한다고 생각하시고서 틀린 것들 다시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